네, 김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돌출입 환자분들 중에는 턱이 작은 무턱, 또 뒤로 후퇴되어 있는 턱 후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이런 돌출입 수술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무턱 증상 때문에 턱 끝에 필러나 또는 턱 끝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과하게 큰 턱끝 보형물을 넣거나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필러를 많이 맞게 되면 턱 끝에 연부 조직이 점점 늘어나면서 턱 끝이 이제 처지는 그런 친 드루핑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. 마녀턱처럼 턱 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. 그래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, 얼굴에서 이미 턱이 작기 때문에 턱 끝에다가 굉장히 큰 그런 보형물을 넣고, 되게 이런 분들은 보형물만 넣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턱 끝에 필러를 많이 맞습니다. 그래서 뼈를 보시면 턱이 굉장히 작고 뒤로 빠져 있는데, 자세히 보시면 보형물의 윤곽이 보이고 있고요. 그것에 비해서 턱 끝에 연부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면서 입술과 턱 끝 사이가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그런 어색한 모양을 띠게 되고요. 보형물이 상당히 큰 게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도 굉장히 넓어서 이쪽 신경을 넘어서 보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신경이 손상받지 않았을까, 이런 걱정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분이셨는데, 보형물을 뺐지만 이 턱 끝에 이 필러가 들어가 있으면서 좀 부어있고 딱딱한 그런 모양이 있어서 필러에 녹이는 주사를 수술할 때 같이 주사를 했고요. 수술 후를 보시면 아까보다 턱 끝의 두께가 그래도 좀 줄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아까는 이 턱 끝이 굉장히 과도하게 튀어나오면서 입술 밑에 고랑이 과도하게 깊어져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. 뼈 모양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이 나오고 턱이 작을 때 입을 넣지 않고 턱 끝을 뭔가 다른 물질을 통해서 채우고자 한다면, 입을 넣지 않고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볼륨이 턱 끝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처럼 과도한 필러, 그다음에 과하게 큰 턱 끝 보형물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턱 끝이 점점 커지고 더 밑으로 처지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죠. 다른 환자분을 보시면 아까 분보다는 작지만 턱끝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처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뼈를 보면 턱이 작고 뒤로 후퇴되어 있지만 턱 끝에 보형물의 두께가 굉장히 10mm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것이 보이고, 그리고 위치 자체도 조금 위로 올라와 있죠.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보형물이 굉장히 크고, 그리고 턱 끝을 보면 이상한 음영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다양한 종류의 필러나 혹은 또 이물질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턱 끝이 이렇게 과하게 커지고 또 입술 밑이 온폭 파인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. 아까와 마찬가지로 턱 끝에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놓고,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입을 넣는 돌출입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턱 끝 전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입술 주변의 근육의 긴장이 이완이 되고, 또 턱 끝에 필러가 어느 정도 녹았기 때문에 턱 끝이 처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약간 호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보시면 이분은 앞선 두 분과는 달리 보형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필러를 좀 세게 맞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턱 끝이 뭔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뼈에도 보면 이렇게 함몰된 증상이 있습니다. 필러를 전반적으로 넓게 맞으면은 턱이 커지는 모양을 가지게 되고, 그리고 필러를 뼈 가까이 놓게 되면은 필러에 전달되는 압력 때문에 마치 조그만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뼈가 눌리게 돼서 이렇게 움푹 파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. 사실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, 수술을 할 때는 그 부분의 뼈가 얇아지고 또 뒤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
뼈를 절골을 하거나 또 뼈를 고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요 뼈를 고정한 모양을 보여드리면 나사를 고정한 부위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굴곡을 따라서 고정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, 또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뼈를 삭제를 할 때 이 부분에 뼈가 더 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뼈를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뼈를 고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. 수술 후에 입이 들어가고 또 과도한 필러를 녹임으로 인해서 턱 끝에 과도하게 두꺼워져 있던 그런 연부 조직이 수술 후에 붓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얇아지고, 그래서 턱 끝의 모양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턱이 작을 경우 턱 끝에 간단하게 보형물을 넣는 방법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필러를 맞는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, 사실 입이 나오고 턱이 작은 경우에는 입을 넣음으로 인해서 턱 끝이 작아 보이는 정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, 그렇게 된다면 필러를 맞거나 보형물을 넣어야 될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한 필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큰 턱끝 보형물을 넣게 된다면 모양도 어색해지고,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케이스처럼 보형물이 너무 커서 이 양쪽에 나오는 신경을 압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턱끝이 작은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받고, 그리고 해결 방법을 설명 듣고, 그리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무턱인, 특히 입이 나오면서 무턱이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필러를 맞거나 또는 과하게 큰 턱끝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생긴 그런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